나오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김문기 처장과 백현동 관련 바은 전부 다 무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 대표는 지난 18일 2심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때는 내지 않았던 진술서까지 내면서 막판까지 재판부에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대표는 30여 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선거 보전비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한 지난 대선에서 434억 원의 선거비를 보전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생사가 달려있는 사적인 궁박함 때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내용도 진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암살 테러를 겪었다는 것도 진술서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 낸 진술서를 통해 변호사 시절 서민들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뒤에 자신이 표적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피고인 진술서에서 오래전 받았던 수사들도 언급했습니다. 성남시에서 개업한 뒤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을 맡으며 검찰 그리고 경찰과 사이가 나빠진 게 시작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뒤이어 검사 사칭 사건이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건, 2018년 선거법 사건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이 중 검사 사칭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유죄가, 2018년 선거법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뒤에 표적 수사와 쪼개기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성남FC,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도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을 두곤 정치적 이유로 시작된 수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1심 선고에 대해 낙선자에게 유례없는 징역형이라고 적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이 대표의 내일 2심 선고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